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키입니다. 오늘은 쇼츠에 중독된 여러분들을 독서에 중독되도록 만들 수 있는 팁을 몇 가지 공유하려고 합니다. 사실 쇼츠가 무조건 나쁘다, 책이 무조건 옳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는 전혀 아니고요. 단지 쇼츠에 나 너무 중독된 것 같아. 뭐 쇼츠뿐만이 아니라 이게 그냥 핸드폰, 여기에 너무 빠져 사는 것 같다. 맨날 손에 들고 산다. 지하철을 가도 계속 이렇게 무한 스크롤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런 나를 좀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스스로 좀 알고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중독이 되어 있는지, 내 생활에 있어서 핸드폰이라는 게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런 나 자신을 아는 사람이 이런 영상을 봤을 때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자각하지 못한 채로 이런 거를 봐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막 우리가 핸드폰을 하도 보고 쇼츠 같은 거, 릴스, 틱톡, 인스타그램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보니까 괜히 핸드폰을 탓하게 되고, SNS라는 거는 진짜 너무 별로다, 안 좋다 라고 뭔가 그냥 어플을 탓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어플을 한동안 지워보기도 하고 SNS 디톡스라든지 그런 거를 막 혼자서 챌린지를 해보기도 하고 그러셨죠. 근데 사실은 이런 표면적인 거를 지운다고 내 자신이 달라지진 않죠. 좀 더 깊은 곳을 건드려서 뿌리를 건드려야 이 내가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막 완벽하게 이 뭔가 핸드폰, SNS 이런 거를 조절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책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책에 관련된 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몇 가지 작은 습관들을 말씀드릴 건데, 이건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 진짜 습관이란 게 사실 너무 쉽고 너무 하찮고 너무 사소한 건데 우리가 꾸준히 안 해서 이게 되게 커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 꿀팁은 침대 옆에 책 두기입니다. 아무래도 침대 맡에 핸드폰이 계속 놓여져 있으면 잠들 때까지 계속 그 화면을 보고 잠을 못 이루고 수면의 질은 저하되고 안 좋잖아요. 근데 침대 맡에 책이 놓여져 있다. 그러면 그걸 보게 돼요. 뭔가 내가 마음을 먹었으면 좀이라도 하게 되고 그게 습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침대 맡에 뭐 소설이라든지 그런 좀 어려운 철학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에세이 위주로 좀 몇 권이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는 엄청난 막 상상의 세계로, 아니면 엄청 내가 생각하고 막 심사숙고해야 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에세이 같이 누군가의 삶이라든지 누군가의 습관을 다루고 있다든지 그런 누군가의 소소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게 담겨져 있는, 조금은 좀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책 위주로 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침대 옆에 내가 좋아하는 에세이 혹은 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 몇 권 냅두기입니다. 제 친구는 침대맡에 일기장을 놔둔대요. 그래서 자기 전에 무조건 한 줄이라도 쓰는 습관을 들이려고 침대 옆에 이렇게 일기장을 놔뒀는데, 그래서 하루도 빼먹지 않고 지금 일기를 쓴 지 5년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일기를 가끔 쓰긴 하는데 매일매일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침대 옆에 일기장을 놔두려고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꿀팁, 바로 이북 리더기 들고 다니기입니다. 이북 리더기는 진짜 가볍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북 리더기를 가방에 항상 넣어두는 거예요. 집에 와서 핸드폰 충전할 때 같이 충전을 하고, 그리고 바로 그냥 가방에 쏙 넣어두는 거죠. 얘는 보험 같은 거예요. 저는 사실 이따가도 말씀드릴 건데 종이책을 가지고 다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종이책을 다 읽어버렸거나 아니면 오늘 이 책 진짜 안 땡기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는 날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가방 속에 숨어있는 이북 리더기가 빛을 발하는 거죠. 그때 내가 읽고 싶은 책을 다운받아서 읽을 수도 있고, 지하철을 타서 뭔가 책을 이렇게 두껍게 들고 다니기 어려운 곳에 갈 때는 이 딱 얇은 이북 리더기가 최고. 그래서 그거를 들고 다니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는 핸드폰을 볼 때 나 또 핸드폰 보네, 이북 리더기 봐야지 하고 책을 보게 되는 그런 습관이 길러질 수 있어요. 한번 꼭 해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꿀팁은요, 종이책을 아예 팔에 끼고 다니는 거예요.
왜 저래 싶을 수도 있지만 이 보여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내가 마음을 먹어도 그거 있잖아요. 우리 사람은 인정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내 스스로 잘하는 걸 알고 있어도 누군가가 봐주고 누군가가 칭찬하고 누군가가 멋지다고 생각할 때 좀 더 잘하고 싶고 계속 이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역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책을 들고 다녀요, 여러분. 그러면 뭔가 자신이 멋져 보여요. 그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이럴 때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이렇게 책을 들고 지하철에 탔어. 그래, 지하철에 탔는데 모든 사람이 다 이러고 있는 거야. 다 이러고 있어. 그러면 내 자신이 괜히 막 뿌듯하다? 막 뭔가 좀 된 거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쟤네들은 핸드폰이나 보고 있네? 난 책 봐야지. 이러면서 책을 보면 처음 시작은 뭔가 보여주기 식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게 이제 빨려 들어간다고. 이제 내용에. 아니면 이 내 자신을 취한다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책 읽는 습관을 기르고 싶은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이 드셨다면 내가 좋아하는 책 아니면 표지가 예쁜 책을 들고 다녀보세요. 그러면 바뀔 겁니다. 조금이라도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꿀팁은요, 독서 모임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온라인 독서 모임 같은 것도 좋고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하는 독서 모임도 좋고 뭐든 좋으니 독서 모임을 하나 찾아가지고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나랑 나와의 싸움이 아니라 나랑 남과 엮이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교류가 되잖아요. 사회적 교류가 되면 이제 하게 돼요. 억지로 뭔가를 내가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게 유료야. 돈을 내고 내가 신청을 한 거면 돈 아까워서라도 열심히 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책을 읽게 되고, 책을 읽다 보니 너무 재밌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려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궁금증과 재미가 막 합쳐지면서 독서를 좋아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또 어쩔 수 없이 책을 읽게 되는 습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혼자 어렵다 싶으면 꼭 독서 모임에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5번째 꿀팁은요, 독서 노트 쓰기. 뭔가 막 책을 그냥 읽기만 하는 것도 사실 좋은데 읽다가 너무 좋은 구절이 나왔어. 그러면 그 구절을 어딘가 써놓는 거예요. 그거를 막 진짜 일처럼 내가 줄친 거는 무조건 다 적어놔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와, 이 문장 좋다. 이 문장 언젠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편지 쓸 때 이걸 꼭 같이 써서 보여줘야지. 이런 약간 재밌는 생각 있죠.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거를 수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문장 수집,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다이어리를 쓰고 있거든요. 이 다이어리 막 한 켠에 꾸며서 막 써놓는다든지, 아니면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지에 기록을 한다든지, 아니면 캡처, 사진을 찍어가지고 SNS에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만의 독서 노트를 만드는 거죠.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되게 다양한 독서 기록 방식을 보여드렸잖아요. 위클리 칸에다가 일정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읽었던 책 중에 좋은 구절 하나만 골라서 그 위클리 칸에다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월이 다 채워지면 그날 내가 어떤 책을 읽었고 거기서 어떤 문장을 읽었는지를 바로바로 볼 수 있어서 좋고, 아니면 노션에다가 책 읽은 거를 기록하셔도 좋고, 이런 식으로 나만의 독서 노트를 만들어서 기록하는 거에 재미를 들이면 독서가 습관이 되고 즐거워집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다이어리 꾸밀 때도 뭔가 일하는 것 같지 않고 막 스티커도 붙이고 이것도 적고 이 펜도 써보고 저 색깔 펜도 써보고 막 뽀짝뽀짝 자기 혼자 아기자기하게 막 이렇게 놀잖아요. 그러면 시간 막 금방 지나가 있고 뭔가 뿌듯하고 좋잖아요. 나만의 뭔가를 끄적끄적 한다는 거. 그런 거를 습관을 들이면 핸드폰이랑 좀 빠빠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6번째는, 이거는 조금 사람별로 다를 수 있어요. 한 권만 읽지 말고 한 2-3권 정도를 같이 읽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한 권이 좀 질릴 때, 읽기 싫을 때 그냥 책을 다 놔버리고 독서 자체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책과 다른 내가 병행하고 있던 다른 종류의 책을 읽을 수 있잖아요. 이 책은 포기하더라도 다른 책을 읽고 있었으니까.
이게 습관이 된 사람은 한 권만 파도 상관없는데 독서 자체를 습관으로 들이지 못하신 분들은 한 두세 권 정도를 같이 읽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뭐 나는 아무리 독서의 습관이 들여지지 않았더라도 한 권만 읽고 싶다라고 하시면 한 권 읽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종류별로 두세 권 읽는 게 되게 재밌거든요. 예를 들어 에세이 한 권, 그리고 철학책 한 권, 그리고 소설책 한 권 이렇게 읽다 보면 에세이 읽다가 지긋지긋해. 그러면 이제 소설의 세계로 들어가 보는 거지. 소설 읽다가 너무 판타지야 막 그러면 철학책 읽으면서 약간 오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이 사람은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군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의 상황에 내가 나를 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병렬 독서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 꿀팁은요, 책에 낙서하면서 보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책에 엄청 낙서를 하거든요. 줄도 당연히 긋고 옆에 뭐 읽다가 나도 이런데 이러면 옆에 메모를 해요. 끄적끄적 적고 접기도 하고 난리가 나요. 책을 깨끗이 절대로 읽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깨끗이 읽어서 절대로 접거나 구겨지지 않게 그렇게 했는데 그럼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책을 읽을 때. 그래서 뭔가 이것저것 내 흔적을 남기고 이 책이 너무 좋았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빌려주고 싶어. 그럼 그 사람한테 빌려주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색깔 펜으로 막 적어가지고 저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걸 또 읽으면 그 메모 읽는 재미가 있다니까요. 그 다음 팁은요, 방해금지 모드, 요약 모드를 활용하기입니다. 저는 아이폰을 쓰기 때문에 아이폰 기준으로밖에 설명을 못 드리지만 아이폰에는 방해금지 모드가 있어요. 그거를 내가 시간대를 설정해 놓고 방해금지 모드를 딱 키면 그 시간만큼은 어떤 알람도 오지 않습니다. 낮 시간 동안 일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메시지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메일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핸드폰을 자주 들여다본다면 집에 와서 다 씻고 9시부터 10시부터는 내가 핸드폰 안 볼 거야, 난 내일 볼 거야 라고 의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내가 설정한 시간에 방해금지 모드를 켜놓고 핸드폰은 안 보고 이제 책을 읽는 거죠. 그리고 또 아이폰에 요약 모드라는 기능이 있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제 SNS라든지 알람 왔던 거가 한꺼번에 이 시간에 뜨게 하는 거예요. 요약이 되어서. 그래서 이것도 잘 쓰면 좋겠더라고요. 그 다음 꿀팁은요, 내 하루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자입니다. 여러분들 저처럼 이런 다이어리라든지 아니면 그냥 포스트잇이라든지 작은 메모장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자기 전에 혹은 일어나서 잠깐 책상에 앉아서 오늘 하루에 뭘 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너무 구체적으로 너무 길게 쓰지 말고 3개에서 5개 정도, 이것만이라도 오늘은 꼭 해야겠다 싶은 거 있죠. 그거를 우선순위에 맞춰서 써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쉬어야지 하고 핸드폰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유튜브에 그냥 빠져들어가고 쇼츠를 무한으로 보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끝내야 된다라는 생각에 나를 다시 바로 잡게 되죠. 그 다음 마지막 팁은요, 책 관련 어플을 사용해 보는 거예요. 제 챌린지 멤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북적북적이라는 어플, 그리고 왓챠피디아라는 어플이었습니다. 북적북적은 내가 이번 달에 읽은 책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내가 직관적으로 눈으로 어떤 책을 읽었는지 볼 수 있고 몇 권을 읽었는지 내가 얼만큼 많이 읽었는지를 볼 수 있어서 그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왓챠피디아라는 어플이 있는데 영화뿐만이 아니라 책에 대한 리뷰도 남길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리뷰도 볼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읽은 책을 검색하면 책이 떠요. 그래서 그거를 등록을 하고 별점을 매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 리뷰를 써서 계속 차곡차곡 쌓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거 하는 친구끼리 서로 등록을 하면 나는 이 책 너무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저 친구 1점 줬어. 그러면 이 친구의 평을 찾아보면서 재밌어요. 다른 쓸데없는 SNS를 안 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습관이라는 거는 내가 꾸준히 조금씩 해야 내 안에 자리를 잡잖아요. 뭔가 거대해질 때까지 방치해두지 말고 진짜 하나라도 내가 매일매일 5분이라도 실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해드린 여러 가지 꿀팁이 있는데 이걸 다 할 필요는 없고 이 중에서 내가 끌리는 거 몇 개만이라도 실천을 해보셔서 이 지긋지긋한 핸드폰 굴레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는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랑은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